네, 이번 시간 인천 섬과 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섬해양 초대석, 오늘은요, 신형철 극지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극지연구라는 말이 저는 다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걸 연구하는 건가요? 네, 극지연구소는 이름에서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남극과 북극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남극 세종기지, 장보기지, 세빙연구선 아라운호, 북극 다산기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저희는 세상의 끝에서 지구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연구소라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과학기지, 연구선 같은 극지연구 기반시설을 운영하면서 네. 극지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저희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매년 극지연구소 연구원을 포함해서 국내외 과학자들이 수백 명씩 극지연구소와 함께 혹은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극지연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소장님을 만나볼 준비를 하면서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극지연구의 시작은 1987년 한국해양연구소에 극지연구실이 설치되었을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1988년에 세종기지가 남극에 문을 열었고요. 네. 90년에 극지연구센터로 확대 개편되면서 2004년에 이르러서는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란 이름으로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율운영기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네. 인천 송도에는 2006년에 왔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지금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바뀌었던데요. 현재 부산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극지연구소는 인천에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도 안산에 있었는데 네네. 2018년에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네. 극지연구소도 안산에 같이 있다가 2004년에 부설 연구소가 되면서 새로 둥지를 터야 되는데 네. 인천이 공항과 항만을 배후에 두고 있기도 하고 네. 당시에 이제 인천 경제 자유구역이 조성되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학술연구단지나 아니면은 IT 클러스터, 바이오 단지와 같은 시설과 함께 연결되면 네. 시너지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송도에 둥지를 텄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라운호가 인천항을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장보 기지가 건설될 때도 테스트하고 조립하는 거를 송도 글로벌 캠퍼스 부지에서 했기 때문에 네네. 인천과는 큰 인연을 계속 쌓아왔습니다. 인천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남극의 이름을 인천으로 갖고 있는 빙하가 있다는 사실 모르셨을 텐데 네. 남극지명위원회가 남극 빙하에 이름을 붙일 때 네.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 총회를 개최한 도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서남극에 있는 빙하 지역에서 게츠 빙문이라는 데 위에 빙하는 인천 인천? 빙하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인천에서 2018년에 실제로 IPCC 48차 총회가 열렸고 네. 그때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변화 현실을 직시해야만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가 동참하고 합류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역에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뭔가 더 애착이 가는 느낌입니다. 왜 해외 결연 아동 봉사할 때도 그 지역에 내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더 마음이 가고 그렇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소장님의 자부심, 또 연구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도 팍팍 와닿습니다. 그런 만큼 이 극지연구에 대한 책임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극지연구에 몸을 담게 된 건 우연과 선택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과 선택의 합작. 네, 이어질 내용이 궁금한데요. 예, 제가 이제 극지연구에 발을 딛게 된 게 1991년에 네. 비정규 계약 직원, 네. 쉽게 얘기하면 아르바이트로
극지연구소를 다니기 시작했고 네. 같은 해 말에 남극 세종기지 월동연구대원으로 자원을 해서 남극에서 1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네. 그때는 이게 생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고 그냥 멋있어 보여서 자원을 했는데 네. 제가 처음 남극에 그 얼어붙은 땅에 발을 딛는 순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다를 덮고 있는 유빙이나 네. 밤하늘을 뒤덮은 은하수를 보거나 네. 또 펭귄이나 물개 같은 해양 생물을 봤을 때 네. 완전히 매료돼서 극지연구가 평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와, 낭만적인데요. 네. 그 뒤로 이제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극지연구소에 정식 연구원으로 채용이 돼서 연구를 했는데 네. 이제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제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연구소가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가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 책임이 됐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일이 2년이 돼서 이렇게 평생의 숙제를 만들어서 안고 가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연구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극지연구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죠. 오늘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도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지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려면 이게 현장 중심의 연구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남극의 세종기지, 장모기지, 북극의 다산기지 그리고 1년에도 바쁘게 남북극을 왔다 갔다 하는 쇠빙연구선 아라온호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잘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세종기지가 이제 아무래도 처음 지어진 기지니까 제일 잘 알려져 있을 텐데 남극에서 하계 기간에 남반구에 여름에 가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또 이게 빈집이 되지 않도록 기지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매년 그 18명으로 구성된 월동 연구대가 1년 동안 상주하면서 기지를 유지하고 일상 관측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남반구 여름인 12월에서 약 2월 사이에 연 인원으로 100명을 훌쩍 넘기는 하계 연구대가 파견돼서 네.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4년에 장보 기지를 또 열었는데 네. 여기는 남극 대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관문이고 세종기지보다 더 고위도 지역이기도 하지만 세종기지에서는 하기 어려운 다른 빙하 연구라든가 네. 우주 환경, 운석 연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극기지 두 곳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북극기지도 궁금합니다. 북극 다산기지는 북위 79도 스발바르 섬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극점에서도 굉장히 가깝죠. 매년 5, 60명의 과학자들이 대개 여름에 방문해서 연구를 하는데 네. 거리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 20번 왔다 갔다 할 만큼 거리인데 네. 사실 여기가 국제과학기지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종기지와 달리 1년 내내 우리가 직접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또 다양한 분야가 겹치는 소위 다학제 융복합 공동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북극의 청정한 대기를 배경으로 네. 각종 온실기체의 거동을 포함한 대기 연구, 그다음에 우주와 고층 대기 환경 연구, 또 빙하가 후퇴할 때 생태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응을 연구하는 관찰 연구, 네. 또 북극의 극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 다양성이나 유용 생물 자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합니다. 다산기지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청소년 북극 연구 체험단 다산 주니어라는 프로그램을 연구하는데요. 네. 극지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한테 과학자들과 함께 가서 북극을 경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데 네. 이 청소년들이 극지 연구의 홍보 대사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극지 연구를 할지도 모르는 인재 양성 역할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자랑거리로 쇠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있습니다. 50종이 넘는 첨단 연구 장비를 싣고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극지 해양 연구,
또 남극과학기지 보급 지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라운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극지 연구의 반경과 역량이 확대돼서 세계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지뿐만 아니라 연구선까지 있다고 하니까 다각도로 극지 연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앞서 다산 주니어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자격 조건도 안 되는데 왜 가고 싶을까요? 청소년만 참여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데요. 일반 시민분들, 저같이 가고 싶은 일반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청소년 말고는 이제 작가와 예술가들을 위한 남북극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네. 또 중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을 대상으로 극지 지식을 제공하는 재능 기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우리 연구소가 위치한 송도에 극지 환경 재현 실용화 협력센터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네네. 우리가 그동안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 새로운 실용화 협력센터를 잘 활용을 하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늘리기도 하고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직접 남극에 가지 못하는 대신에 이제 모사하는 환경을 체험할 수도 있고 시료와 표본에 직접 손을 대기도 하고 네. 연구나 심지어 실용화 연구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극에 직접 가는 것만은 못하겠지만 기지와 연구선의 내외부를 사진과 영상으로 느끼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극지연구소의 홈페이지에 VR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걸 꼭 해봐야겠네요. 네, 꼭 해보시길 제가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도 네. 극지연구소 소식이나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제가 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극지 연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장 식량이 생기고 뭐 예방 주사가 생기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극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평이 전 세계가 되고 지구 전체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지 연구가 먼 나라 얘기로 들리지 않도록 우수한 과학 연구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네. 국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을 저희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종종 극지 연구를 농사에 비유하는데요. 네. 운이 좋아서 큰 고깃대를 건져 올려가지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하고 달리 씨를 뿌리고 잘 자라도록 보살피고 그렇게 관심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극지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긴 호흡으로 잘 세운 장기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극지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런 연구야말로 세상의 끝과 지구의 운명과 인류의 미래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란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극지 연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극지 연구소가 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뿌린 대로, 뿌린 만큼 거두는 연구가 아닐까. 그 과정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서 좋은 정보 많이 주시고 스토리도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끝을 이해한다는 말이 오래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극지 연구를 통해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해법을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충돌, 전북 등의 사고는 물론 기상 악화 등에도 대비해서 추석 연휴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아름답고 즐거운 바다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거겠죠. 이번 주도 안전하게 즐거운 바다 나들이 즐기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들, 또 즐거운 여행 정보 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주말엔 섬해양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